김미영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떠난 학원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15년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54세의 나이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동네에 대형 음악 학원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유명한 선생님들을 앞세운 학원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손끝이 자연스럽게 건반을 찾았습니다. 20대 때 작곡했던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럽고 애절한 선율이었습니다. 그때는 클래식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밤새워 만들었던 곡들이었습니다. 결혼 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이준호가 돌아온 것입니다. 56세의 준호는 요즘 회사에서 후배에게 승진 자리를 빼앗긴 후 매일 찌푸린 얼굴이었습니다. 또 피아노 치고 있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있었어요. 학원도 망했으니 이제 좀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미영은 피아노 뚜껑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15년간 이 학원으로 생활비를 댔는데 이제 그마저 없어졌습니다. 준호는 승진에서 밀린 후 집에서 짜증만 늘어놓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54세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옆에서 코를 고는 준호를 보니 더욱 막막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대의 미영이 밤늦게 작곡하던 그 시절의 소리였습니다. 꿈속의 미영은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감동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쉬는 거니까 청소 좀 제대로 해도. 친구들 부르기도 민망하거든. 미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5년간 학원을 운영하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이 짜다, 방이 더럽다, 빨래가 덜 말랐다. 매일 뭔가 불만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하루 종일 청소하고 요리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8세의 서윤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해외 출장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딸은 달라. 젊을 때 치고 나가야지. 미영도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이어서 한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도 젊을 때 좀 더 제대로 했으면 서윤이 뒷바라지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서윤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학원을 운영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주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지. 통장에서 돈 좀 빼자. 그런데 미영이 친정어머니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자 준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나도 우리 집안 챙기기 바쁘다. 저도 돈을 벌었을 때는 양쪽 다 도왔는데요.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미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부모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친정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차가워졌습니다. 준호는 미영과 대화하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부부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미영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요리를 하다가도 문득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일까요? 아니면 이게 모든 중년 여성들의 운명일까요? 어느 오후 미영은 먼지 쌓인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누르니 오랜만에 소리가 났습니다. 옛날에 작곡했던 멜로디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미영은 답답한 마음에 동네 카페로 나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노트북을 열고 뭔가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헤드폰과 음향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그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나오는 피아노 곡 아세요? 네, 쇼팽의 녹턴이에요. 아, 역시. 음악 전공하셨나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옛날에 조금. 지금은 아니에요. 남자는 자신을 강민수라고 소개했습니다. 45세인 그는 서울에서 내려와 독립음반을 제작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지역 뮤지션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숨어있는 좋은 음악들이 많거든요. 미영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음반 제작이라는 게 어떤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음악을 주로 만드세요? 장르는 상관없어요.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음악이면 뭐든 좋아해요. 요즘은 너무 상업적인 음악만 넘쳐나니까요. 카페에서 다른 피아노 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곡했던 곡과 비슷하네요. 민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작곡을 하셨다고요? 어떤 곡인가요?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 그냥 옛날 일이에요. 취미로 한 거라.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미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젊었을 때 장난으로 한 거예요. 민수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진짜 좋은 음악을 찾고 있거든요. 미영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작곡했던 곡이라니.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20년도 넘은 일인데.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카페에서 커피 마셨어요. 돈은 어디서 나와서 커피를 마셔? 이제 수입도 없으면서. 미영은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수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자신의 음악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옛날 작곡 노트를 꺼내봤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노트 안에는 20대 때 만든 곡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봐도 나쁘지 않은 멜로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요? 며칠 후 미영은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했습니다. 민수가 또 있을까 했는데 정말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영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미영은 커피를 주문하고 민수 근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작곡하신 곡 이야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준호는 출장을 갔고 서윤도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옛날에 장난으로 한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어떤 음악이든 편견 없이 들어요. 미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년 넘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곡을 누군가 듣고 싶어 한다니.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그럼 집이 가까우니까 잠깐만 와보실래요?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미영의 집은 카페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먼지 쌓인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미영은 서랍에서 오래된 작곡 노트를 꺼냈습니다. 정말 오래된 건데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기대하는 눈빛을 보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봄을 그린 곡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 곡은 조금 더 슬픈 곡이었습니다. 20대의 미영이 느꼈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빠져서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왜 이런 보석 같은 곡들을 묻어두셨어요? 미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보석이라니요. 그냥 혼자 만족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특별해요. 이런 진솔한 감정을 담은 곡은 흔하지 않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음악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나요?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미영은 노트를 넘기며 다른 곡들도 연주했습니다. 총 7곡을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곡들로 앨범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앨범요? 그건 너무 농담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음악이에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곡이 그렇게 좋다니.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음악을 한다는 건가요? 민수는 미영에게 제안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하는 소규모 공연에 참여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한번 연주해 보는 거예요. 미영은 고민했습니다. 54세의 무대에 선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요? 일단 비밀로 하면서 준비해봐요. 나중에 성공하면 깜짝 놀라게 해주고요. 결국 미영은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그 시간에 회사에 있고 서윤도 바쁘니까 들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민수는 미영의 곡들을 현대적으로 편곡하는 작업을 제안했습니다. 원래 멜로디는 그대로 두고 반주만 조금 바꿔볼게요. 민수는 노트북으로 편곡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영의 곡에 기타와 첼로 반주가 더해지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핵심은 그대로예요. 미영님의 감정이 더 잘 전달되도록 포장만 조금 바꾼 거예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공연용 곡 순서를 정했습니다. 총 4곡을 15분 동안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카페 공연은 정말 편안한 분위기예요. 미영은 매일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준호가 없을 때마다 피아노를 쳤습니다. 손가락이 많이 굳어 있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영님 곡들에는 특별한 게 있어요. 일상의 소소한 감정들이 정말 아름답게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창한 사랑이나 이별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미영님 곡은 봄바람을 맞는 기분,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 순간 같은 것들을 노래해요. 미영은 그제서야 자신의 음악이 어떤 성격인지 깨달았습니다. 20대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네 번째 만남에서는 실제로 카페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사장님도 미영의 연주를 들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셨다니. 공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미영은 긴장되고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잘못된 일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미영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음악을 할 때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분이 잘못된 것일 리 없었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왔습니다. 미영은 아침부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30명 정도 되는 관객들이 미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미영과 비슷한 또래의 중년 여성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미영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연주하실 김미영님은 우리 동네에 계신 분인데 정말 아름다운 곡들을 만드셨어요. 미영은 떨리는 다리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곡을 시작하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건반을 찾았습니다. 20년 전에 만든 곡이지만 지금의 마음으로 연주하니 더욱 깊은 감정이 담겼습니다. 첫 번째 곡은 봄을 그린 곡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새싹이 돋아나는 기쁨을 담았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조금 더 슬픈 곡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 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연주하면서 20대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세 번째 곡에서 미영은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관객들의 존재도 잊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희망을 그린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늦은 봄의 선율이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도 아름답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곡을 연주할 때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 중년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관객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어요. 다른 관객도 말했습니다. 이런 진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민수가 미영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대성공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받는 거 처음 봐요. 미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54세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몇몇 관객들이 미영에게 다가와서 언제 다시 공연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또 들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미영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관객이 공연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린 것입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지역 신문에서도 기사를 냈습니다. 서윤이 회사에서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집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가 하신 거예요?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들킬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신문에 나왔어요. 엄마 이름이랑 사진까지 다 나왔어요.
너무 멋있어요. 서유는 자랑스러워했지만 미영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준호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왜요? 이렇게 좋은 일인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동네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따님 어머니가 피아노 연주로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준호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미영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피아노 공연을 했다는데 무슨 소리야? 미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카페에서 작은 공연을 했어요. 뭐라고? 나한테 말도 없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나한테 숨겼어? 남자와 둘이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분은 음반 제작자예요. 제 곡을 좋아해서. 곡? 당신이 무슨 곡을 만들어? 준호는 미영이 20대에 작곡을 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아내에 대해 아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체면이 있는 사람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남편인 나만 모르고 있었다고. 미영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체면만 생각하는 당신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제가 뭘 하든 무시하고 비하만 했잖아요. 학원 문 닫을 때도 위로는커녕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고.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영이 이렇게 강하게 맞선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15년간 학원 운영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서윤이가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제가 뭘 해도 시시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공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내의 성공이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자신은 회사에서 밀려나고 있는데 아내가 주목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아내의 꿈을 지지하기는커녕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아, 나는 이제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미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아내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미영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너무 깊게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역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준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후 미영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지역 카페에서도 공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미영에게 정식 앨범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앨범을 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을 봤잖아요.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미영은 고민했습니다. 54세에 가수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녹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총 8곡을 담기로 했습니다. 20대에 만든 7곡과 최근에 새로 만든 한 곡이었습니다. 녹음실에서 자신의 연주를 들으니 신기했습니다. 정말 앨범이 나오는 건가요? 꿈만 같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영의 성공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미안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기분을 너무 생각하지 못했어.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내가 도울 게 있으면 말하고. 미영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앨범 제작이 끝나갈 무렵 미영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무슨 뜻이야? 당신의 아내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말하는 건가요? 이혼하자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앨범 늦은 봄이 발매되었습니다.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일주일에 2~3번씩 공연을 다녔습니다. 5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산에서 공연을 마치고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겨요. 무슨 용기?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요. 엄마가 54세에 새로 시작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변화가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공연에 몰래 와서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김미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미영은 서울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300석 규모의 작은 콘서트 홀이었지만 매진되었습니다. 무대에서 관객들을 바라보는 미영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곡 늦은 봄의 선율을 연주하면서 미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내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54세에 찾은 진짜 인생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김미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좋아하던 꿈,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시길 바래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